예, 핵모임 전문 강사 권진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면역력의 중요성과 우리 애터미의 최고의 제품인 핵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성되고 있다, 아니다 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음 질문 할 필요도 없이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정도 생성될까요? 하나, 10개, 100개, 1000개. 몇 개가 생성될까요? 하루에? 말해도 돼. 1000개요, 1000개. 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5000개. 하루에 5000개라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상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요. 한 달에 15만 개, 1년이면 180만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맨날 암세포와 싸워서 이겨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NK세포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들을 모두 죽여줍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왜 필요한지를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보험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네. 이 보험을 왜 드십니까? 미래에 알지 못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면역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지만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10년 무사고, 20년, 30년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이다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 안 드십니까? 자동차 보험 들죠. 왜? 사고는 언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과 면역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을 들었습니다. 화재 보험을 들었으니까 불이 더 안 나나요? 아니면 더 많이 나나요? 아니죠. 다만 보험은 미래에 오는 사고를 대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지켜주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 반드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면역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중 위생 안전에는 200이면은 안전, 201에서 349면 주의, 350이면 위험입니다. 지금 제가 4가지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지하철 변기, 리모컨, 문고리, 스마트폰입니다.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지하철 변기라고 생각하시죠? 시간상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변기가 951, 스마트폰이 1866입니다. 변기는
더럽다고 손을 만지기도 싫어합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핸드폰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죠. 근데 화장실, 지하철 변기보다도 2배나 더럽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균들은 우리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어떤 질병이 올 수 있을까요? 가볍게는 잇몸병, 설사, 변비, 그쵸? 다 면역력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 수 있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 세균이 들어와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가볍게는 잇몸 질환서부터 해서 무섭게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까지도 발병이 된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30대 이후로는 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면역력은 30대가 최고조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양도 많고 해서 가장 튼튼합니다. 근데 40대면 훅 떨어져 버려요. 50대, 60대는 신생아 수준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되면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력은 언제서부터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30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야 하실 거예요. 왜 면역력이 최고 좋은데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좀 놔둘 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자동차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새 차가 나왔을 때 제때 부속품을 갈아주고 엔진 오일도 제때 갈아주면 최상의 상태로 장기간 오랫동안 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차니까 요거 좀 늦게 갈아줘도 돼. 늦게 갈아주고 엔진 오일도 늦게 갈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노화가 돼요. 빨리 노화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잔고장도 많이 나요. 그 잔고장 고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건강한 면역력도 제일 건강한 30대부터 관리해줘야 50대, 60대 그 이상에서도 면역력을 건강하게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근육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니까 면역력에 근육이 왜 필요해? 전혀 상관없는데 근육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힘쓰고 하는데 쓰는 게 근육인데 근데요 가장 최근에 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근육에서 나왔지만 뇌, 피부, 뼈 등 여러 곳에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그곳에 있는 면역력을 직접 자극을 합니다. 직접 자극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호르몬이 더 많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그렇지 못하죠.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다리만 해서 지금 20세에서 80세까지 측정을 했는데요. 20세에서 80까지 근육량이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확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도 이 단백질 상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섭취하는 것도 근육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장은 소화기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소화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것? 뭡니까? 흡수. 예, 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 면역 기능이 이 장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먹잖아요. 배고파서 아침, 점심, 저녁 먹죠. 중간에 참 먹지요. 저녁에 야식 먹고 세수 한잔 하죠.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장이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해서 면역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장에는 면역세포가 70에서 80%가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장 점막의 25%가 면역기관이 림프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장의 B세포에서는 항체 7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5%를 소모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가 24시간 동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몸의 전체 산소량의 25%를 소비합니다. 근데 이 장도 똑같이 소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도 쉼없이 계속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적인 기능이 소화기능과 면역기능이 하는데 이 장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소화기능, 소식하는 겁니다. 소식을 해야 소화를 빨리 시키고 면역기능을 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장 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합니다. 이 유익균이 많을 때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잔병이 없습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근데 거꾸로 유해균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염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장내의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드시면 돼요? 유산균. 예, 맞습니다. 유산균을 드시면 돼요. 그 유산균에도 우리 애텀에서 나오는 몇 가지 유산균이 있습니다.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면역세포 활성화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NK세포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근데 내 편입니다. 적이 아니고. 암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면역세포와 비슷하게 위장을 해서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이 면역력들은 가서 찾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NK세포만은 그 위장되어 있는 암세포를 반드시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토카인인데 이 사이토카인은 이 군인으로 얘기하자면 통신병 역할을 합니다. 자, 내 목에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보내주세요 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 감기 세포를 죽이는데 암 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듯이 통신 연락을 해서 그 어느 장소에 어떤 세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맞는 세포를 면역 세포를 보내는 역할을 이 카이토사인이 합니다. 그 다음이 면역 세포 활성화인데요. 전쟁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적이 옵니다. 그러면 일반 면역력 세포와 NK 세포가 같이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여기에 지금 탱크가 오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와서 이 탱크를 저지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합니다. 여기에는 포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폭격해서 이 포병을 저지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죽는 세포도 생기고 부상을 입는 세포도 생깁니다. 죽는 세포는 새로운 세포로 대체를 해주고 부상을 당한 세포는 치료를 해서 치료하는 게 바로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이래서 이 세 박자가 맞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케어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뭘까요? 해부힘. 예, 맞습니다. 바로 해모임입니다. 이 해모임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해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뒤져보셔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품은 해모임이 유일합니다. 물론 타사에는 하나 개별적으로 케어해주는 제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해주는 것은 우리 해모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폭에 의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국책 연구 프로젝트로 8년간 50억을 들여서 이 해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최초 개발 인정형 1호 해모임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면역력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면역력은 무조건 높으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면역력이 너무 과잉이 되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으면 질병에 노출이 돼서 질병이 감염이 될 위험이 많죠. 다시 말해서 많아도 안 좋으니까 많은 것은 정상 수치로 내려주고 적은 것은 정상 수치로 올려주는 조절 기능을 바로 이 해모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모임을 드시고 여러 가지 이 다른 반응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모임은 왜 그런 작용을 할까? 그 원료를 말씀드리자면 감기, 천궁, 백작약 하나하나를 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이 해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감기는 돌아올 당, 당연할 당, 그 다음에 돌아올 귀 해서 당기라는 이름을 지어져 있는데요.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부모들이 전쟁이 나는 자식에게 이 당기를 싸서 줬다고 합니다. 복용하라고. 근데 이 당기를 복용한 자식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걸 먹지 않는 자녀들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돼서 당연히 돌아온다. 당기라는 명칭이 생겼고요. 이 당기는 가장 중요한 조혈 작용을 합니다. 피를 새로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천궁은요, 역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좋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당기와 천궁이 만나서 시너지를 냅니다. 그 시너지가 뭐냐면은 인지 능력 개선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치매를 잘 아시죠? 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추어주는 역할을 이 천궁과 당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인 것입니다. 백작약은 이 통증을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잘 해주고 항염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바로 해모임이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최근에 이 해모임이 피로 개선 기능도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해모임에는 35가지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 항염, 피로 개선은 당연히 앞에 있었고요. 피부, 항암,
항비만, 항당뇨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이 해모임에는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0대의 어떤 남성이 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면역력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처럼 좀 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2차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이 해모임을 드시고 이 면역력을 회복해서 2차, 3차, 4차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해모임을 드시고 어떠한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역력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전에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 보험을 듭니다. 이 면역력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내 장기간의 먼 미래에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면역력에 관리하는데 비용을 투자하셔서 장수하시고 무병으로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